안녕하세요. 당신이 있어 참 고맙습니다. 행복의 지름길을 찾는 중년 부부들을 위한 매우 특별한 시간입니다. 행복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알면 뭐해? 실천해야지. 실천해서 이웃에게 나눕시다. 이 시간 중년 부부가 왜 싸우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중년 부부들은 자녀가 독립하고 난 이후에 20, 30년 이상을 둘이만 함께 지냅니다. 중년이 제2의 신혼으로 가느냐 아니면 평생 왼수가 되느냐 갈림길에 있는 거죠. 여보,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다 당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오늘 저녁 뭐 해줄까요? 뭐 먹고 싶어요? 내가 다 해줄게요. 이렇게 알콩달콩 그렇게 부부가 살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상담 현장에서 보면은 많은 중년 부부들이 자녀들과 함께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힘들고 갈등도 많아지고 다툼도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 남편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아,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저기 좋은 곳에 가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아내랑 여가 생활을 함께 누리면서 또 내가 아프고 병들면 우리 아내가 내 병수발도 다 해주고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거든요. 그렇지만 아내들은 나 가능하면은 혼자 있고 싶고 전원 생활 아우 싫어요. 아파트에서 도시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거든요. 어때요? 안타깝게도 남편이랑 아내 둘 다 행복에 대해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살더라고요. 참 남자들과 여자들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니 놀랍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구와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까요? 자식입니까? 친구입니까? 좋든 싫든 끝까지 갈 사람은 결국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행복은 자기 배우자야 어떻게 지내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하, 중년 이후의 부부들을 보면은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식사 문제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여자들은 남편들 밥 차려주느라고 귀찮고 힘들어서 좀 스트레스 된다는 거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차려준 밥 앉아서 먹는 남편들은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모르겠어요. 차려줘서 좋긴 한데 요즘 예전과 다르게 아내가 반찬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저 되는 대로 먹고 있는 대로 먹고 반찬이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그게 그거예요. 김치라도 새로 꺼내서 예쁘게 담아내면 좋잖아요. 어제 먹다 남은 거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 그거 이제 획 뒤집어 가지고 물기만 적셔서 내놓아요. 알았어요? 그건 누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예전에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보기도 하고 시장에서 뭘 살까 요리를 어떻게 하면 맛있을까 고민도 한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모습 보기 어려워요. 어쩌다 애들이나 온다고 하면 마트를 가네 무슨 요리를 하네 부산하게 서두르지만 평소에는 나에게 관심도 없어요. 남편은 집밥이 뭐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우리 여자들은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리고 말이야, 애를 쓰고 음식을 만들어주면 국이 짜다, 싱겁다, 뭐 밥이 뻣뻣하다, 너무 무르다, 당신은 주부 경력 몇 년인데 아직도 이러냐?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그렇게 잘하면 자기가 만들어 먹던지. 그리고 말이에요, 저희가 어쩌다가 친구들 만나서 외식도 좀 하고 싶잖아요. 근데 집에서 밥 안 먹고 기다리는 남편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진다니까요. 이제 최소한 한 끼는 자기 손으로 좀 차려 먹을 때도 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왜 그렇게 밥하기가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좀 간단하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서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서 또 비싸기만 하다고 하면서
굳이 집에서 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마음에 들겠어요? 그리고 이러시더라고니까요. 아, 저희 같은 경우는 감자가 있으면 감자도 한 끼가 되고, 뭐 옥수수 있으면 옥수수 한 끼 되고, 떡도 쪄먹고 이러면서 한 끼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밥에 국에 그거 없으면 한 끼가 안 된대요. 남자들이 직장을 은퇴하듯이 여자들도 좀 정년퇴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엌에서 좀 그만 벗어나고 싶거든요. 이제 우리 나이쯤 됐으면 부엌에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요? 아,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이 나이에 며느리가 해준 밥 먹고 살았잖아요. 우리 남편들이 직장에서 힘들듯이 아내들도 지금까지 고생이 많았네요. 근데 아내를 부려먹으려 한 것이 아니고 혼자서 밥 차려 먹으려면 괜히 차량하는 생각도 들고 또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잘 안 돼요. 세상이 변했으니 이제 혼자서 밥도 한번 차려 먹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잘 될란지 모르겠어요. 아, 한번 해보세요. 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박 3일 어디 좀 다녀오려고 뭐 국 해놓고 반찬 해놓고 냉장고에 잔뜩 넣어놓고 가면 집에 돌아와서 보면 반찬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겨우 국이나 찌개나 요것만 먹고 말았더라고요. 아, 남자들이 차려 먹는 것이 굉장히 쉽진 않는가 봅니다. 이렇게 식사 문제로 또 중년기 이후에 갈등이 많은데요. 또 지금 은퇴를 하고 또 바깥 일이 많이 줄어들면서 남자들이 자꾸 집에만 있는 거예요. 방한퉁수가 돼요. 근데 여자들은 이제 자식도 다 컸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좀 자유를 누릴 만한 나이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그래서 외출을 자주 하게 되는데 자꾸 남편들 눈치를 보게 돼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아내가 자꾸 요즘 밖으로 나가려만 해요. 뭘 배운다, 친구를 만난다, 운동하러 간다. 건수를 만들어서 거의 매일 나갑니다. 집에 있기가 싫은가 봐요. 그리고 또 자기가 무슨 뭐 국회의원이라도 되는 줄 알아요. 뭐 관련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려고 하고 나는 혼자 집에 있잖아요. 그리고 모임이라도 끝나면 빨리 집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한번 자리에 앉으면 일어날 줄 모른다니까요.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해요. 남편이 어떻게 하고 있나 전화 한 통 없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자존심도 상하고 섭섭하기도 하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남편 보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난 내 가족 하나밖에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늙어버렸고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좀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남편이 나를 구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요 된장국 끓여놓고 여보 어디에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럴 때는 맨날 자기가 자기 친구들 만나고 늦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코에다 바람 좀 넣고 좀 그렇게 살려고 했더니 누구 만나냐, 언제 들어오냐, 빨리 들어와라. 빨리 들어와서 같이 있으면 좀 잘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자꾸 잔소리하고 또 부딪히고 신경질 내고 이렇게 하니까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또 밖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었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식들 키우느라고 우리 부모님한테 잘 돌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도 찾아보고 싶고 좀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간섭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젊었을 때는 제가 남편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남편이 나를 의지하는 것 같으니까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아내만 희생하고 산 것은 아니죠. 나도 가족들 벌어먹이느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살았죠. 내 꿈도 있었고 하고 싶은 그런 취미도 많았는데 나도 가족들 위해 젊은 청춘 다 바쳤다고요. 남의 돈 버는 것이 그리 쉬운 줄 아세요?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었지만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무엇 때문에 버텨왔겠어요. 지금 중년이 된 남자들은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들이에요. 그건 그래요.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시하고 또 복종하는 그런 습관이 많이 몸에 딱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집에서도 명령적이고 또 공격적이 돼버렸어요. 참 가만 생각해 보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참 나도 모르게 성질을 많이 부렸어요.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직장에서 그렇게 버티고 살아오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아유,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남편이 직장에서 애쓰듯이 저도 그렇게 이렇게 살아오느라고 애써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했는데 남편도 바깥 일만 하다 보니까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아내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서로가 좀 알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부부들이 이러더라고요. 식사 문제도 힘들고 또 배우자의 외출 문제로 많이 힘든 집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은근히 간섭을 많이 하게 돼요. 아내는 남편들을 자기 자식 다루듯이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지적하고 간섭하고, 남편은 이제 아내의 살림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섭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내 말 잘 들어주고 잘 따라주더니 요즘은 날 무시하는지 한마디도 지지를 않아요. 잔소리만 점점 많아집니다. 나에게 무슨 불만이 그리도 많은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요. 마음 먹고 집안일이라도 거들어주면 고마워하기는커녕 트집만 잡으니 그것마저도 안 하고 싶어요. 설거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청소 하나도 제대로 못하냐. 누구 집에서는 남편이 뭐 별것도 다 해준다더라. 이런 잔소리 듣고 누가 도와주고 싶겠어요? 아니, 도와주려면 좀 제대로 도와주면 좋잖아요. 근데 꼭 제 손이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짜증이 나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집안일을 도와주라고 몇 번 말하면 억지로 하니까 제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우리 집이 무슨 뭐 모델 하우스예요? 무슨?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설거지 끝내고 행주라도 제대로 짜놓고 물이 질질 흐르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나마 그것도 안 하고요. 이제는 뭐 빈둥빈둥 있으면서 맨날 스마트폰만 보고 카톡만 하고. 그리고 다 오히려 그것도 저한테 일하는 거예요, 다. 뭐 일을 해요. 심부름만 시켜요. 그러면서 당신은 마트에 뭐 가서 뭐 사냐? 지난번에 사다 놓은 거 아직도 남았다. 또 옷은 왜 사냐? 전화는 왜 그렇게 오래오래 길게 하냐? 이런 잔소리만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남편이 아내들과 이렇게 불만하는 그런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일리는 있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20년, 3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마 지쳐서, 모두가 지쳐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피곤하면 예민해지잖아요. 지금 두 분이 함께 중년을 맞고 계신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이미 성공적이네요. 그래요. 지금은 서로가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그러니 휴식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아픈 마음을 서로 치유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축구 전반전 뛰면서 얼마나 부상도 많이 당했겠어요. 결혼 생활도 똑같아요. 아, 이 사람이 많이 지쳤구나. 그동안 모든 힘을 다 쏟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서 예민해졌구나. 그래서 여기저기 아프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돌봐줘야 되겠고 때로는 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부부에게 연민의 정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부부관계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바로 불쌍한 마음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아내의 은혜가 필요하고 아내 또한 남편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힘든 만큼 저 사람도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죽을 만큼 애쓴 것처럼 저 사람도 그렇게 애썼구나 라고 알아주는 마음이 중년기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 알아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에게 여보,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당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2014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조금 이 부분은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에서 은퇴한 부부 중에서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몇 프로가 나온 줄 아세요? 61%예요. 조금 도와준다. 35%예요. 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거? 아닙니다. 61%가 전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도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요. 몸도 많이 늙어졌고 여기저기 아파요.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도리예요. 선심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아내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주는구나. 집에서 무게만 잡지 말고 당신을 존경하라고, 당신 말을 따르라고 하지 말고 좀 청소도 해주고 무거운 것이 있으면 좀 들어주고 그렇게 해주면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을 하게 되고 음식도 정성껏 차리고 싶은 마음이 진짜 생긴다니까요. 한국 남편들은 수십 년간 직장의 일에만 파묻혀 있었죠. 남자는 바깥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평생 몸에 밴 그런 생각이 그리 쉽게 바뀌겠어요? 부부간의 가사 분담 그 문제뿐 아니라 또 아내에게 어떻게 따뜻하게 말할 줄도 모르고 면허가 뭔지도 모릅니다. 언제 그런 거 보고 배운 적이 없잖아요. 남편들도 집안일 돕고 싶고 식사 준비도 하고 싶은데 할 줄 아는 것이 있어야 말이죠. 가장 어려운 것이 음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1, 2, 3 법칙이 꼭 필요합니다. 1, 2, 3 법칙이요? 네. 그것은 1. 밥 한 가지, 2. 국 2가지, 3. 반찬 3가지.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하. 저는 미역국은 끓일 줄 압니다. 미역 넣고 마늘 넣고 간장으로 이렇게 간 맞추면 되거든요. 1년에 한 번은 끓여봤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청국장을 한번 시도해 봤거든요. 다시마 넣고 멸치 넣고 이렇게 물 팔팔 끓인 다음에 그 끓는 물에 청국장 한 2수저 이렇게 이제 풀어 넣었죠. 그리고 두부 조금 잘라 넣고 마지막에 대파 있잖아요. 그거 송송 썰어 넣었더니 그런 대로 맛이 있어요. 청국장 한번 끓여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한번 해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1, 2, 3 법칙 한번 해보셔요. 중년기 이후가 되면 사실 누가 먼저 아플지 모르잖아요. 내일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꼭 이 정도는 배워둬야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라면만 한 달 동안 먹다가 영양실조 걸렸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남편의 수명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평균 1년이 채 안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음식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청국장 끓였는데 먹을만 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도 하면 잘해요. 맞아요. 예, 그 행복하게 사는 부부는 뭐 당신은 이 일을 도와주고 이만큼 도와주고 뭐 이런 것보다는 얼만큼 서로를 아껴주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요청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아유, 우리 친구 남편은 세탁기도 잘 돌리고 청소도 잘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자기가 다 알아서 처리를 한대요. 다리미질도 프로급이래.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남편도 잘 알아서 세탁기도 돌리고 다리미도 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자들은 말을 빙 돌려서 말을 하면 남편들이 알아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알아먹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 사람하고 가서 살아, 당신이. 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진짜로 이렇게 좀 남편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좀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옆구리 찔려서 절 받은 건 조금 그렇거든요. 좀 눈치가 없어요. 딱 보면 몰라요. 이 정도는 해줘야지. 뻔히 알면서도 안 해주니까 좀 싫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삥 둘려서 말하지 말고 집안일 도와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콕 찍어서 여보 이거를 이렇게 도와주면 정말 좋겠어요 라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렇게 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남편들은 아내보다 눈치가 없습니다. 남녀의 뇌 구조를 살펴보면 가장 큰 차이가 뇌량이라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주는 부위인데 이 연결하는 신경세포가 남성들은 가는 데에 비해서 여성들은 조금 굵고 밀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 전달 스피드가 여성이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성들이. 그래서 아내의 머리가 다양한 생각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반면에 남편들은 어떤 한 가지에 몰두해서 집중하는데 그런 스타일이 집중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면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남편들이 옷장에서 양말 잘 찾던가요? 또 냉장고 속에 있는 딸기잼 절대 못 찾아요. 그냥 뻔히 조금만 그 뒤에 보면 있는데 못 찾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또 도대체 아내가 왜 화를 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단순해서 딱 내 손에 주어지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심지어 어떤 남편은 아내가 뭐가 불만이 많아서 이혼하자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들은 남편에게 삥 둘러서 말하지 말고 속마음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아하, 왜 그렇게 눈치가 없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뇌량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한 가지밖에 모르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실천하겠습니다. 남편에게 빙빙 둘러서 얘기하지 않고 솔직하게 그러나 친절하게 부드럽게 요청하겠습니다. 남편들은 집안일을 아내만큼 잘하지 못하죠.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잘하지도 못하면서 자존심은 있어서 잔소리 듣는 건 또 정말 싫어합니다. 맞아요. 내가 뭐가 잘못됐다고 또 그걸 퉁명스럽게 말하면 정말 훨씬 더 아주 그냥 대화 자체가 싫어집니다.
그런데 여보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또 이렇게 감사하거나 당신 잘하네요. 라고 칭찬해 주면 사실 잘 못한지 알죠. 그런데 그렇게 또 칭찬해 주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하잖아요. 또 남자들이 또 이 음식도 필요하지만 칭찬을 먹고 사는 존재가 남성들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있어야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일에 자신감이 떨어져요. 이럴 때 아내의 한마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아내의 따뜻한 격려와 존중을 받는 남편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감이 넘쳐요. 아내들이 당신이 내 남편이 된 것이 너무 고마워요. 이 정도만 해줘도 저는 만족해요. 당신이 최고예요. 또 이렇게 말해주면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 남편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뭐 이게 틀렸다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성질이 확 나는 거 보니까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제 마음에 들지 않게 일을 해놓으면 저도 잔소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저는 살림 베테랑이잖아요. 그리고 저기는 이제 하니까 서투르잖아요. 저처럼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거 왜 그렇게 했냐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좀 반성이 됩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그 일을 했냐 잘했냐 이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애쓰는구나 그 마음을 좀 읽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이런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보, 당신 수고가 많죠? 내가 뭘 도와줄까요? 우리 집안일은 함께 합시다. 좀 먼저 말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은 해볼까? 뭐 이런 얘기 좀 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결혼 후반전은 훨씬 알콩달콩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이 말로 사랑한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바로 배우자의 짐을 서로 즐겁게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봅시다. 여보, 오늘 저녁 뭐 해줄까요? 당신 뭐 먹고 싶으세요? 당신 음식 솜씨는 언제나 프로급이야. 설거지는 오늘 내가 할게. 행복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알면 뭐해? 실천해야지. 실천해서 이웃에게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